네, 여러분 7월 13일 월요일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 벌써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의견과 또 생각과 느낌 나눠주고 계시는데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벌써 뭐 많이들 와 계시는데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보통 서킷 다음 날은 급등하던데 어떨지 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도박판 뭐냐? 뭐 이렇게 좀 화가 나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해합니다. 진짜 시장이 정말 지치죠. 네. 오늘 시장 오전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제 세기도 좀 지칩니다. 35번째 매도 사이드카고요. 서킷 브레이커 올해만 또 7번째로 오후에 발동이 됐습니다. 6,900선을 하회하는 흐름, 현재는 6,800선도 지금 하회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 7,529선까지 갔었는데 현재 9% 빠지면서 6799선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10분 정도 마감가 남겨두고 있는데 확인 좀 해볼까요? 9% 지금 빠지고 있죠. 6,799선입니다. 코스닥은 4% 이상 빠지면서 딱 800선 지금 위치해 있네요. 코스닥도 장중에 800선 하회하면서 797선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기관도 매도 코스피에서는요. 그리고 개인만이 4조 넘게 순매수해주는 흐름이고요. 그래도 연기금에서는 매수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좀 볼까요? 좀 내려가는 듯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는 듯했던 달러원 환율 1,506원, 오늘은 8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그래도 코스피는 좀 약해도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좀 순환매가 돈다. 소부장 쪽도 강하다 했었는데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코스닥도 약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나온 건지 많이들 궁금하시고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셔서 얼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센터장님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음, 그러니까 개장 전에 음, 상승을 우리 이렇게 예측이란 걸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상승일 것이다, 하락일 것이다. 상승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신 분들이 많을까요?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신 분들이 많을까요? 물론 좀 갈리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말 동안에 하이닉스 희소식도 워낙에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상승 쪽에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정도의 하락, 정말 지수 자체가 9%, 거의 10% 가까이 빠진다? 많이들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네, 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글쎄요. 네, 하나가 아니겠죠. 하나가 아니다. 네. 뭐 지난주에 이어서 근본적으로 두배 ETF 수급, 센티멘트 이게 다 거의 뭐 붕괴되는 레벨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탁금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탁금도 지금 107조? 107조네요. 한 이틀 전이니까 이런 트렌드로 가면 곧 100조가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주말에도 했을 것 같고 오늘 장중에도 하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배 ETF 손봐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탁금 빠지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로 모두가 바뀌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예탁금 그런 상태에서 예탁금 빠지는 거는 비록 단기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두 가지가 그대로 해결이 안 되고 오늘 장이 열렸고요. 그 두 번째 아까 하이닉스 ADR 말씀하셨는데 ADR이 잘 10몇 프로 오르는 거는 좋죠. 거기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149불에 받은 사람들은 좋죠. 149불에 받은 사람들은 좋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170불로 시작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 따라간 사람들은 오늘 좀 또 걱정되겠죠. 그 마이크론이 우리가 이렇게 빠졌는데 마이크론이 오늘도 오른다는 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간에서 그러면 아까 ADR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ADR 발행하는 사람은 성공했어. 근데 그걸 산 사람은 별로 성공 못했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외국인이 17, 11%. 시간엔 더 올랐어요. 170 있다가 하니까 시간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시간에 172달러는 258만 원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그 하이닉스 종가 대비 18% 19% 차이였습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본주 안 사고 미국 주식 사겠다. 그런 마음이 강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본주 갖고 있는 사람이 ADR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중에 바꿔줄지 모르겠는데. 그럼 ADR이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좀 센 거 느꼈는데 계속 셀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을 맞이해서 장은 모르지만 오늘 저기 ADR에 불구하고 본주는 썩 별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아까 그 삼성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얘기까지도 겹쳤는데 네네네. 그게 아닌 상태에서도 1, 2%는 빠지면 좀 억울하지만 그것도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도 조금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65조, 70조 가까이를 기대했던 최근의 리포트랑 반대로 60조 이런 식으로 그 H증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임팩트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많이 빠진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냐? 삼성전자도 10% 빠지네요. 네. 뭐 그거나 많이 빠졌는데 그거는 그냥 수급이죠 뭐. 할 말 없습니다. 그 또 웃긴 거는 그 장비주나 이런 쪽이 사실은 아침에 많이 달렸었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금요일날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도 상승을 계속할까는 좀 퀘스천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삼성하이닉스가 좀 애매하면은. 그런데 그것도 결국 삼성하이닉스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 적당히 삼성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조정받아야지 그쪽으로 수급이 가서 편안히 있는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수급이. 그래서 그것도 저기 파지티브하지 못하고 결국은 살아남은 거는 섹터로 보면은 그냥 은행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화장품 정도 유가 올랐으니까 그거 말고는 뭐 오른 게 없는 네. 수급과 센티가 극단으로 치닫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좀 겹쳤는데 수급과 심리가 여러 가지로 좀 겹쳐서 이런 급락을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정말 그런 숫자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잊을만 하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난주에도 서킷을 봤는데 이번 주 월요일 또 시작하면서 서킷 브레이크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 대표님, 네, 의견 좀 주세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조금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해외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수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해외 주요 지수들 보면 지금 현재 장이 열려 있는데 보면 코스피가 지금 뭐 한 9% 가까이 빠져 있는데 지금 열려 있는 시장들 보면은 그다 그렇게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상해가 한 2%, 뭐 그다음에 이거 뭐 2-3% 정도 빠지고 있고 중국이 상해 같은 경우는 2.6%고요. 항생이 0.8, 대만 갖고는 0.83%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만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TSMC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중, 한국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신흥국 내에서. 네. 그래서 운용사들이 좀 비중을 조절한다는 뉴스도 좀 블룸버그 발로 나왔어요.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침에 빠질 때는 그 정도로 봤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 걸 보면은 지금 뭐 이 메모리 뭐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센티가 훼손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2%밖에 안 빠졌습니다. 대만 시장에서. 그래서 뭐 그러면 같이 뺐어야 되는데 얘는 안 빠지고 우리만 빠졌다.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고요. 근데 반면에 일본에 있는 상장 회사들 보시면 키옥시아가 지금 한 11%, 1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비덴도 지금 한 8% 정도 빠지고 있고 오늘 그래서 우리 삼성 전기도 많이 빠지고 있죠. 다이오 유전 같은 경우도 지금 19%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라타도 마찬가지로 한 8% 이상 하락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이 차트 모양이 네. 뭐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이제 6월 고점 이후에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시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6월 19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분 나쁘게 5일 내내 음봉이 나왔어요. 네. 예, 그러더니 오늘 약간 투매성 자금인 것처럼 나오는 건데 사실 개인들은 또 팔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좀 역이용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뭐 빠진 뭐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게 좀 큰 걸로 보이고 그거를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또 오랜만에 주가를 뭐 주식을 안 팔다가 현물을 또 대거 매도하는 예, 지금 본장에서만 지금 2조 3천억을 팔았으니까 애프터마켓까지 NXT까지 하면 거의 한 3조 가까이 매도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물은 또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예,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희망을 좀 한번 드려보면 예, 엄청 팔다가 예, 지금 한 1조 외국인이 한 5천억 이상 매도하다가 예, 다시 지금 예, 금액으로 해볼게요. 금액으로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으니까 예, 거의 1조 4천억까지 팔다가 지금 3천억 마이너스 3천억이니까 지금 1조 이상을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외국인들도 보고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종가 무료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4시 10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면은 한번 다시 감아 올릴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은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반등 이렇게 하락 추세가 세면 사실은 반등을 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자금이 확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번 반등 주려다가 실패했고 여기서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돌리려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트리거 어떤 네. 거요?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까요? 그 이제 매도에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수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언뜻 하긴 했는데 설마 이 갭을 매끄러 내려오겠냐 이날 5월 4일에서 5월 6일 날 갈 때 여기 예, 갭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메꾸면 6,950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종가가 6,936이니까 설마 6,930대까지 내려오겠냐? 예, 오늘 근데 6,800을 가버려. 예, 한꺼번에 메꿨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원래는 한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하이닉스 한 1, 2% 마이너스 나고 2, 3%까지 뭐 3% 정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플러스 나서 이제 잘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네. 예. 기분 나쁘게 하이닉스가 낙폭을 키우면서 다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이 바로 못 나오면 또 한 번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제 뭐 강력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네. 예, 제가 웬만하면 예,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보면은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도 5월 4일, 6일 사이 갭이 있는데 예, 이 갭이 메꾸려면 예, 고가가 23만 원이니까 23만 원대까지 빠져야 이게 메꿔집니다. 예, 근데 설마 이거 메꾸러 내려올겠냐라고 그럼 121선 근처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참았다가 예, 봐야 된다. 그럼 이게 이 차트 모양이 결국에는 우리 삼성 SDI 예전에 보면 이게 뭐 업황이 다른데 이러냐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 보면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 다시 다 제자리까지 왔었죠. 네. 예,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4월 이후에 올라왔던 게 지금 다 5월 달에 올라왔던 게 지금 다 반납한 거다. 예, SK 하이닉스도 5월 이후에 예, 지금 여기가 예, 5월 11일인데 5월 11일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을 지금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업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심리와 수급이 꼬였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수급, 심리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두 분 다 짚고 계시는데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시장이 찾고 이렇게 이유를 댄다는 건 뭔가 명확하게 하나가 아닌 거 아니냐. 그렇죠. 막 복합적일 텐데 그러면 투심이 도대체 왜 악화됐는지 뭐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진짜 오늘 제가 이게 웃음이 나오는 건 여러분
예, 헛웃음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기가 막힌 그런 웃음이니까 좀 오해하지 말아요. 정말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들어와 있는 네, 마감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8.95% 지수가 낙폭을 약간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8.95% 마무리가 약간 줄였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6,800선은 지켜내면서 6,806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장중 최고가 7,529선이었고요. 최저점이 6,789선이었는데 그래도 6,800 위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코스피의 흐름이고요. 7,000선 아래로 내려온 게 지금 2달 만입니다. 5월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5월 4일 종가가 6936이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6,000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5% 빠지면서 800선 결국에는 내줬군요. 799, 799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개인은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선물에서도 사주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파는 흐름인데 뭐 4시 10분 돼서 이제 선물 쪽 흐름 대표님께 또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달러원 환율 오늘 1,503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상승 종목 수가 지수는 빠지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그래도 양호한 시장이었는데 이게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뒤집혔죠. 상승 종목 수 오늘 코스피에서는 179개, 나머지 710개가 넘는 종목 하락하고요. 코스닥에서는 220개 상승, 1,4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입니다. 대략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고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삼성전자 10%, 하이닉스 15%, 스퀘어 17% 하락했고요. 삼성전기 오늘 18% 이상 19%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빨간불은 소폭의 빨간불이지만 LG 에너지솔루션,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고요. 대체적으로 전부 하락하는 흐름. 오늘 금융 쪽, 은행 쪽이 그래도 잘 버텨줬죠. 하나금융지주도 3% 상승, 배터리, 2차 전지 쪽도 괜찮았습니다. 삼성 SDI도 1%대 그래도 견조한 흐름, LG전자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쪽 한번 가볼게요. 이게 사실 장 초반에는 거의 다 빨간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코스닥도 여지없이 하락하고요. 시총 1위부터 14위까지는 파란불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테스 정도가 거의 5% 상승이었고요. 파마리서치 상승, 케어젠, ISC, PSK홀딩스, 휴젤 정도 빨간불 흐름이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큰 폭의 서진시스템 17% 정도 하락했네요. 대체적으로는 파란불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투심이 왜 이렇게 악화되는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한국투자증권이죠.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대해서 60조 4천억 원을 제시를 했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65조 정도인데 네, 맞아요. 60조 초반 정도 제시했다. 이것도 시장에 그것도 충격 영향이 줬다. 좋겠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든 좋아요. 좀 짚어주세요. 뭐가 이렇게 악화시킨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아졌죠. 네. 60조.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HBM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HBM보다도 일반 D램이나 낸드가 더 마진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HBM이 조금 사실은 이 핑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HBM이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마이크론보다는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상승률이 예상보다 덜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디램 가격 상승률이 50% 전후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한 30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낸드는 50%.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다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한 8% 정도 낮은다. 그러면 8% 빠지나? 8% 나죠. 1% 적으면 1% 빠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빠졌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격의 상승률을 약간 낮추다 보니까 내년도 실적도 약간 한 10% 정도 더 낮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익 전망에 대해서 하향이 나왔다. 이런 목표 주가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센티에 영향을 줬고요. 그것도 센티에 영향을 줬겠지. 예, 그게 줬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ADR 쪽에 수급이 확 몰린 게 꼭 좋게만 보지는
꼭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원래 이 아비트레이즈가 저쪽이 너무 높고 이쪽이 낮으면 이거 팔고 이거 사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거 팔고 이거 샀는데 다시 본주가 올라가면 본주 팔고 미국 주식 사야 되는데 본주 팔고 본주를 미국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안 된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건 TSMC도 마찬가지. TSMC도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걔네는 네. 조금 자유도가 우리보다는 좀 세월이 변해서 그런지 좀 달라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TSMC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주식 수가 본주 대비했을 때 한 20%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2.5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주 대비 미국의 ADR 상장돼 있는 비율 자체가 희소성이 미국에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SMC는 현재 ADR이 본주보다 한 15%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데 우리 첫날 18점 몇 %로 확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본주가 한 8% 올라가고 확 10%로 좁혀지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18% 20%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소성과 함께 우리의 구조적으로 이거를 숏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는 공매도 했을 수도 있어요. 본주를 공매도 하고 그거를 더 사는 그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읽힌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최태원 장이나 그 저기 우리 광노종 사장이 여기 가서 작년에 IPO 하니까 좋은 얘기 했겠죠. 27년도 내년도가 더 쇼티지가 더 극심해 된다. 맞아요. 네. 30년까지도 쇼티지가 근본적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주 사겠어요? 미국 주식 사시겠어요? 미국 상장 주식을 산다. 네. 근데 한 큐에 확 갔다. 그런데 먹은 사람은 149불에 산 사람 말고는 먹은 사람 없다. 그런데 그 149불에 170 갔는데 국내 주식을 사냐? 다른 여건도 있으니까 눈치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는데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지금 다른 이유로 아까 반도체 가격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우리 예탁금도 빠지고 그다음에 전쟁도 다시 뭐 또 일어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고치다 보니까 이게 임계점이 딱 건드려지니까 이제 못 산다. 그러면 싹 버린 거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하이닉스 ADR 상장 이전에도 네. 이게 꼭 호재인가? 호재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동성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이야기가 좀 분분했는데 좀 나오긴 했었죠.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세론 플러스 뭔가 수급적으로 그쪽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센터장님 말씀 중에 그쪽 걸 매수, 본주를 공매도 전략을 외국계에서는 좀 할 수 있죠. 취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쪽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네. 어차피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상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적정한 프리미엄 얼마냐? 10%냐 20%냐 없고 TSMC가 10에서 20% 왔다 갔다 했고요. 20% 넘는 경우도 간혹은 있었어요. 지속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10% 이내로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식이 5% 10% 올라가는 건 조금 그런 기대는 섣불렀던 거고 이렇게 약간 그냥 유지되는 정도로 하고 오히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본주가 엄청 싸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미국 사람들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엄청 싸졌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엄청 싸졌는데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더 싸거든요. 얼마나 싸냐? 삼성전자 대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한 15% 이상 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센티먼트가 극단적으로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버텨야 되는데 네. 이게 꼭 이걸 팔고 이거 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다 무너진 거 봤을 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하이닉 이슈가 아니다. 마이크론이고 아까 TSMC 안 빠졌다 그랬잖아요. 대만 쪽에 그 메모리 가격 이렇게 오른 거 이거 못 참겠다.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는 역력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더 가거나 옆에 L자로 더 무너지거나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펀더멘털만 가지고 이제 V자로 이렇게 오를 것이냐. 네. 이게 우리를 사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는. 가다가도 또 W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W 비슷한데 U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엮여지는 건데 지금의 펀더멘털은 관계 없죠.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이거 위로하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무슨 네. 위로가 되겠어요?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4.9배, 삼성전자가 4.2배예요. 네. 내년 실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내년 실적.
마이크론의 6점 한 6, 7배 되거든요. 오늘 좀 빠지겠죠? 그래도 얘네들도 한 6점 한 4, 5배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엄청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ADR 기준, ADR은 258만 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ADR 기준은 258만 원입니다. 지금 오늘 빠지면 빠지겠죠? 240만 원인데 그거 기준으로는 5.7배야. 그러니까 ADR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갭이 13%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이크론하고 ADR은 같이 가는 거고 문제는 ADR도 아니고 마이크론도 아닌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 괴리가 뭐로 정당화될 수 있고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선택이 마이크론과 ADR과 샌디스크가 있으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본주가 낀다는 건 의미하지만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거죠 수급이. 근데 이제 그래도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돼서 이게 더 내려가서 지금 이게 삼성전자 오늘 같은 건 3.7배잖아요. 컨센서스 기준은 540조 기준 3.7배.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 ADR 빼고 본사 기준은 빠졌으니 이게 4.1배. 네. 그 반도체가 사이클이 특성이 있어서 이놈의 회사는 2년 벌다가 3년 차에 꼬꾸라진다. 3년 차가 뭐냐? 올해 한 300조, 뭐 400조, 280조 하다가 내년에 500조, 400조 하는데 내후년도에 이게 300조, 200조로 다시 꼬꾸라진다. 네. 이런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때의 PER에서 판단은 그 저 PER이 얼마냐? 4배입니다. 지금 딱 거기 왔어요. 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가 아니고 이게 저 PER이 아니고 사이클이 28년에 꼬꾸라질 수도 있다. 꼬꾸라진다는 말이 이상하네. 한 30% 빠진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주가에서도 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드라이브를 누가 하느냐? 미국의 빅테크를 선호하는 그쪽의 그 센티먼트나 아니면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걔네들은 옮겼고 네. 옮겨도 그 시가총액의 반도체는 얘네 그 빅테크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걔네는 허투가 없어요. 네. 일로 가면 되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죠. 화장품하고 뭐지 뭐 딴 데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속박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과거 패턴 30년 동안 4배를 깨져갖고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오래 간 적은 없는데 그럼 내년 실적 이게 완전히 틀리든지 아니면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삼성 하이닉스 185만 원 예측한 데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년에 이익이 컨센서스가 하이닉스가 400조인데 이분은 200조도 안 나온다. 더 해볼까요? 내후년도에 50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185만 원 했는데 만약에 그런 비스무리하게 가면은 185만 원 그게 목표 주가가 아닐 겁니다. 훨씬 낮을 겁니다. 그러면 1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시나리오 지금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예, 그거는 쉽지 않다. 그게 중국이 증산을 하고 이건 쉽지 않은데 센티먼트가 극단적으로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간 거 지속적이지 않아야지 맞아.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너네 절로 가. 우리는 우리끼리 돈 가지고 우리끼리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 라는 게 우리가 힘이 빠지는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냥 겹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4배 옛날 사이클의 하단까지 왔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후년도에 30% 빠지고 내년도도 이제부터는 EPS 성장률이 이제 40% 50%인데 내년 성장률이 알고 보니까 10% 20% 이렇게 정정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빠진 가격이 매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전부터 뭐 기대도 우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기대가 좀 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런데 오늘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시간 할애해서 들어봤고요. 대표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뭐 제가 좀 제시를 해보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아무래도 네. 요거다 원인이. 뭐 우리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급등 급락의 정말 변동성의 끝판왕을 보여준 데는 이거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일 금융위원회 뭐 그리고 뭐 증권사 뭐 사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면담이 내일로 예정돼 있다. 또 그런 소식이 또 들어오고는 있네요. 그럼 좀 안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오늘. 네. 뭐 안정시키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빨리, 거래 정지를 그러니까요. 시켜놓고 하든가. 예, ETF 레버리지 ETF를 과열로 해서 묶으면 되죠. 과열로 묶으면 되잖아요, 그죠? 일반 종목들도 동시효과를 뭐 이제 호가를 제한한다든지 경고 주고 주의 주고 경고 주고 하루 이틀 정지시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좀 하지 왜 그냥
시장을 그냥 놔둔 상태로 대책을 만든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더 팔고, 예, 돈 묶일까봐 팔고, 뭐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수급이 더 꼬이게 만들었다. 대책은요 그냥 조용히 만들어서 확 발표해야 되는 거죠. 너무 예 그렇게 대놓고 뭐 간담회 한다. 간담회 하면 답이 나와요? 예, 정해야죠. 예, 근데 이제 정하는 방법은 어차피 투자 적격을 바꾸면 되는데 뭐 그렇게 되게 어렵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체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일본의 시장을 보면 일본의 뭐 이비덴이나 무라타가 뭐 2배짜리 때문에 빠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지금 이제 아시아에서 TSMC를 제외하고 한마디로 메모리 이제 경기를 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뺀 거예요. 정확히 네. 얘기하면 TSMC가 덜 빠진 이유는 쟤네는 경기 안 타. 주문이 계속 있잖아.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삼성전자에서는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메모리나 이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오늘 기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빠지니까 또 뭐도 빠지냐면 전력기기도 빠지고 다 빠지죠. 네. 예, 결국에 지금 AI 묻어 있는 그동안 잘 갔던 섹터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러면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우리가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뭐 많은 변화들이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변화가 있었나요? 그냥 ADR 상장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뭐 메타발 뭐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오히려 안정되는 뉴스들이 좀 더 많이 그렇죠.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I 투자가 네. 뭐 망가졌다 이렇게 판단할 거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엔비디아가 20%씩 폭락해야 돼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금요일 날 올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메모리를 죽인 거다. 헤게모니 싸움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메모리 니네 잠깐 쉬어. 우리는 지금 빅테크로 갈게. 이게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 수급 요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증명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보면 지난번에 6월에 메모리가 조금 꺾였잖아요, 살짝. 가격이 그렇죠. 가격과 수출 단가 뭐 단가가, 이런 것들의 네. 수출 단가가, 금액, 네. 그다음에 단가, 디램만 살짝 꺾였던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랜드 플래시는 또 빠졌어. 그러면 랜드 플래시가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키옥시아는 빠질 만한 이유가 또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뺐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다 같이 올라가다가 뭔가 조금씩 삐걱거린다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워낙 좋았던 섹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근데 결국에는 미국 본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또 미국이 지금 자기들 장 닫으면 전쟁을 폭격을 막 하고 자기 장 열리기 전에는 또 끝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참. 네. 예,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 무시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전쟁 뭐 MOU도 뭐 끝났다 그러고 이란은 또 호르무즈 다시 또 봉쇄한다 그러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배는 한 두 척 빼고 다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사람들의 심리를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은 미국 시장 열릴 때쯤 되면은 또 트럼프가 타코하겠죠. 예, 우리는 협상을 열어놨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지금 그렇죠. 예. 금리도 굉장히 그렇죠. 좀 신념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장 열리기 전에 또 무슨 타코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도. 근데 네. 문제는 타코건 아니면 뭐 저기 아까 죄송합니다. 저기 엔비디아가 4%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반도체는 조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디커플 될 수도 있다. 걔네가 반등할 때 그 저기 이렇게 그 뭐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타코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 근데 그다음에 메타가 좋게 얘기해. 자기네 거 신제품 이렇게 해서 반등하고 이게 안 빠졌잖아요 사실은. 메타하고 저기 엔비디아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하고 올랐죠 오히려. 그렇죠. 근데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도로 험악하게는 안 빠지더라도 걔네들도 계속 흔들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2배 ETF건 뭐 손을 보건 아니면 무슨 뭐 예탁금 어떻게 들어오든 좀 나중에 힘을 낸다 합시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강도가 이제 약간 차별화되는 느낌을 받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V자는 고사하고 W자리라도 W도 쌍바닥 뭐 뚜리바닥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V자는 아니더라도 이게 얼마나 빨리 될지는 아까 자꾸 신경 쓰는 게 그 헤게모니가 계속 하루 온종일 생각 어저께도 그저께도. 왜냐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런 기사를 제가 써내는 게 기분이 그지 같아요. 헤게모니. 뭐예요? 그러니까 해계하죠. 우리가 웃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대만 공상시 뭐 이런 거죠. 이거 아니네. 이건 어디 봐야 돼요? 네. 요거 LTA 네. 저거 봤어. 보셨죠? 네네. 금요일날 우리 장 끝나고 나왔나? 경기 사이클 주식이라고 반도체 일컬어지는데 우리 벗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벗어날 수가 있을까? LTA 가지고 이런 퀘스천을 다는데 뭐 대단한 무슨 논거는 없어요. 그냥 딴지 거는 거야. 봤을 때. 근데 우리가 LTA 하는데 상한도 있고 하한 다 걸리잖아요. 예, 이런 게 있고 어쨌든 반대로 높은 가격을 얻을 기회를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고 반도체 업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20%인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한 50%까지 가야지 이제 반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50%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주가를 그걸 땡기려고 했던 건데 얘네들에게는 50% 갈까? 그리고 가더라도 업체끼리 커스터머가 여러 군데 있는데 7개, 10개 있는데 똑같은 시점에 만약에 계약이 해제되면은 네. 28년, 29년 그러면 또 28년, 29년 지금하고 내년하고 다른 거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 그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 잘할 수 있을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문들 자꾸 이렇게 타타타타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모르니까 하이닉스가 ADR 상장했는데 향후 발표할 때 실적 발표할 때 LTA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들어 먹게끔 투명하게 우리가 뭐 불투명한 건 없는데 사실은 그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압력인 거지. 네네. 이게 우리가 ADR 상장 안 할 때는 뭐 그러려 했는데 네. 상장하고 나니까 뭐 IR 할 때도 이런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게 투명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마이크론은 그게 원래 상장돼 있으니까 마이크론은 우리보다는 분명한 건 마이크론은 우리보다는 좀 더 투명해요. 좀 더 디테일을 가르쳐 준다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 계기를 통해서 안심을 하거나 새롭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언서튼티하게 보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어떨 것이냐 지켜보자. 대만은 이 정도로 얘기했지. 근데 미국에서 나오는 헤지펀드나 그 트레이더 콜은 완전히 우리를 그냥 잡아먹겠다는 식으로 나온다. 여러분 다 소개시켜주지 않지만 너무 험악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험악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걔네 그 빅테크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상충하는 건데 과연 빅테크들이 야씨 그거는 미국의 월가 얘기고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해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우리가 반등을 세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2주 남았어요. 4주 하더니 이제 2주 남았다. 그렇죠? 아니구나. 1주 반. 열흘 남았네. 열흘 정도 열흘 남았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완전 개떡 날리고 나서 그것도 그걸 기다려야 너무 되는 힘든데요. 거니까 그때까지 그럼 뭘 TSMC가 다다음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해도 그렇게 우리는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반등 반향은 없겠죠. 네. 근데 센터장님 LTA라는 게 애초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긍정적일 때는 우와 LTA 장기 공급 계약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된 계약이 이게 이제 경기를 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애초에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꺾여도 이익률이 좀 보장이 된다. 근데 업황이 좀 좋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약간은 이제 좀 누를 수 있다라는 게 애초에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있는데 어. 장이 좋고 날아갈 때 그 애초에서 약간 다운사이드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다른 의미를 누가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거나 그게 누가 어텐션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까 하이닉스 실적이 조금 덜 나온다 하고 LTA에 업사이드도 있지만 다운사이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수급과 이렇게 꺼기니까 그것도 갖다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를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한없지 뭐. 한없이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LTA 뭐 20% 계약금 받고 페널티 문다 하더라도 페널티를 물고라도 안 사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TA가 길어진다. 뭐 이제 그거는 LTA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기가 좋은 거죠. 예, 이제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건데 그럼 예전처럼 뭐 재고가 늘어나고 이런 효과들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28년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28년도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28년도를 약간 물음표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28년도를 근데 그렇게 물음표로 보는 이유는 증설이 되는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량이 나오면 그걸 다 남아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28년도가 되면은 HBM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럼 HBM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는 뭐 4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D램의 수요는 생각보다 공급은 타이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논조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건 또 부각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나쁠 때는 안 좋은 걸 자꾸 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엄청난 트리거가 나와서 돌려주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또 수급들이 얘기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제가 이제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초반에는 오늘은 코스닥이구나 또 이런 느낌이 있다가 전자닉스 무너지고 시장 자체가 무너지니까 여지없이 이제 코스닥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자닉스가 무너지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돼요. 쉬어야 코스닥이 간다. 이게 오늘도 증명이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된 경우도 건가라는, 이제는 뭐 PSK로 맞아요. 이제 그나마 덜 빠지거나 네. 버텼는데 얘네들도 하루에 10몇 프로 왔다 갔다 했다고 오전하고. 그러니까요. 물론 금요일 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갈까 제가 퀘스천일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젠 원래 이런 얘기가 와야 된다고. 이젠 만약에 아까 LTA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LTA가 그래 우리가 업사이드를 약간 줄이는 거고 밑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하이닉스의 이익이 엄청날 것 같은데 엄청 아니고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까 권희 대표님이 말했지만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봐요. 그러면 빅테크가 장기 공급을 계약 맺는 물량은 확보된 거 아닙니까? 네. 가격이 103 지금 100인데 130로 팔릴지 85로 팔릴지 2, 3년 뒤는 가서 그치. 보는 건데 물량을 확보되는 게 20%가 아니고 50% 60% 되면은 그러면 안정적인 거니까 어떻게 투자를 빨리 결정하겠지. 우리 용인을 앞당겨서 한다고 삼성 얘기하고 맞아요. 뭐 최태원이 어쩌저 하는 것도 그런 게 커미트가 되면은 그래 가격 내가 보고 130이 아니더라도 95, 90만 되면은 그냥 물량 갖고 가. 그럼 이익이 얼마야? 보너스 주고 다 가. 이 개념이잖아요. 만약 그걸 믿으면 반도체 업계도 그걸 믿고 투자를 가속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하이닉스가 지금같이 뭉개되고 말고 어느 정도 버텼다 하면은 야 얘는 주가 반영됐네. 그러면 바로 와야 되는 게 오케이. 그럼 반도체 장비주가 이제 본격 시장이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붕괴되고 이게 싸지고 PER 4배 뽀개지게 생겼으니까 그럼 뭐 장비주가 금요일날 오르고 오늘 뭐 10몇 프로 오르다가 아씨 우리 너무 형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안 너무 돼. 서둘렀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단기적으로 스캘프 하듯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보고 하는 거고요. 수급 보면서 아까 107조 깨졌다, 100조 깨진다 그러면 그럼 개인들이 사고 ETF 사야 되는데 그럼 반도체 소부장도 ETF를 누가 사야지 반도체 소부장이 더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아직 뭐 해결된다는데 해결이 안 되네? 저걸 해결해 주지 그쪽으로 물량이 좀 갈 거 아닙니까? 그 반도체 그 삼성 하이닉스 거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결 안 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해결 준다 나왔는데 의외로 약해.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니 또 그렇지도 않지. 이거 해결 안 됐네 그거 안 건드리고 여기는 또 수요 못 봤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빨리 해결 안 보면은 개박살 만드는 거를 원흉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빠져도 될 거를 빨리 해결해 주고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가 약간 쉬더라도 언젠가 반도체 싸니까 다시 가겠지. 하지만 이제 다른 쪽에 수급이 가면은 전체장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덜 완화되면서 다음 기회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쿡쿡쿡 던져지는 대로 아무도 안 받는 거죠. 받을 돈이 없어요. 100조 깨지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산 거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저번에 뭐 리밸런싱을 못 하죠. 7천 깨지면 사야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치긴 하는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거 살 만한 또 그렇지 않지. 뻔히 보이니까. 그럼 외국인이 이걸 보면서 사겠어요? 아까 미국에 있는 주식 사기 바쁘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부 당국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급하지 않은 것 같아. 소부장 쪽으로는 그 말씀해주신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2년 앞당긴다. 사실 요 뉴스가 장 초반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가 시장 무너지면서 이제 뭐 그 부분도 그런데 스토리가 안 네. 깨지면은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은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호황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특히 이제 장비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도 제가 쭉 보니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넘어가고 6% 7%까지 가니까 네. 그때부터 코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합권 잘 지키다가 마이너스로 확 돌아섰잖아요. 맞아요, 한 맞아요. 마이너스 한 3% 넘어가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화 안 되면 나머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잘 가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줄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변동성이 안 주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지금 올라와도 윗꼬리를 많이 달고 오늘 뭐 올라온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뭐 SK이터닉스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일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다 윗꼬리가 되게 심해요. 올라간 것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이런 시장에서도. 현대 에너지 네. 솔루션 이런 거 보면 분위기 좋았죠. 이렇게 뭐 한 16%까지 올라가다가 결국 5% 끝나고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티긴 했는데 여기도 윗꼬리 이렇게 달았죠. 이것도 거의 22%까지 갔다가 12%로 끝났고 CS 윈드 이런 회사들 이제 뭐 쳐다도 안 보셨던 종목일 때 이런 종목들도 보면 바닥에서 한 9%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 3%대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그나마 잘 버틴 게 정유주들인데 S-오일이 아침부터 강했는데 이 종목도 윗꼬리를 엄청 달았죠. 11%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이노베이션도 오늘 한 7% 이상 여기도 한 14%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정유주들은 또 오늘 다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었죠. 뭐 은행주들도 있었고 있는데 뭐 신한지주 이런 거 보시면 이 종목조차도 올라가다가 보합으로 끝나버렸죠. 하나금융지주 한 2% 정도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보면 뭐 은행주, 정유주, 그다음에 신재생, 2차전지 일부 이 정도만 좀 올라왔다. 2차전지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못 올랐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 중에 삼성 SDI가 그나마 한 2%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원래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좋으면 이게 1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2분기에 적자폭을 축소하고 3분기에는 흑자가 전환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21선 뚫으려고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려고 하는데 시장 무너지니까 그냥 아닌가 보다 이제 빠꾸 한 거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들도 보면 다 대부분 윗꼬리를 심하게 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어쨌든 오늘 장 초반 생각하면 전자닉스가 물론 닉스는 좀 약했지만 좀 쉬어가는 듯하면서 코스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시장이 좀 안정되면 오늘 장 초반의 모습, 그러니까 가려던 오늘 장 초반에 가려던 이쪽부터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센티 때문에 무너진 거지. 다음 차례는 여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에는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힌트를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뭐였죠? 뭐 소부장도 있고 신재생, 소부장, 신재생, 2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삼전하이닉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급락 때도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는 뭐 오늘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잘 그쵸. 버티느냐, 네. SK 하이닉스 ADR이 잘 버티느냐. 참 오늘도 미국 네, 시장에 샌디스크가 잘 버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잠 안 자고 보는 수밖에는. 잠 안 자고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무시고. 뭐 네. 본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막 밀리길래 저는 좀 시장을 일부러 안 봤어요. 한참 안 보다가 봤는데 본다고 뚫어지게 본다고 올라갈 거면 계속 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선물은 외국인들이 일단 분위기가 긍정적인 말씀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아직 4시 10분은 안 됐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막판에 동시효과 1조 이상 산 걸로 나와요. 정말. 그럼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3조 2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 요즘에 이게 음. 대표님 열심히 이제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좀 잘 그 다음 날 시장이랑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잘 맞죠. 오. 금요일 날도 제가 8,000원 매도 좀 애매하다. 금요일 날은 오히려 사다가 팔았거든요. 아 그러더니 그 추세를 그냥 그대로 이어서 아, 오늘 매도가 나와 버렸잖아요. 초반에 이게 보시면 분봉이 여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60분봉, 30분봉을 보면 금요일 날도 이렇게 사다가 팔았죠. 외국인들이 네. 팔면서 빠진 건데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고 여기서 돌리면 또 돌린 대로 가겠죠. 여기서도 돌렸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한번 추세를 언제 돌리느냐의 문제긴 한데 여기서 이제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는 내일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종가 무렵에 많이 사면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은 거의 70% 이상. 예, 빠지더라도 올리죠. 네.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뭐 오늘 이건 긍정적이다. 지금 4시 10분 됐는데 1조 3천억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니까 그대로 유지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개인을 좀 제외하고 보여드릴게요. 예. 개인 제외하고 보면 뭐 이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4시 10분인데 1조 3천억 정도 매수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반등 다음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또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겠죠. 네. 예, 일단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가 어쨌든 전자 닉스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고 그게 급락을 하면서 다른 그래도 오늘 좀 올라가려던 것까지도 잡아 끌어내렸다고 할까요? 뭔가 이런 지금 그쵸.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전자닉스 얘기, 반도체 얘기를 여느 때만큼이나 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견조했던 것들도 좀 짚어보죠. 화장품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뭐 한국콜마 8%대 올랐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6%대 코스맥스 좋았고 화장품 뭐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우리 와 좋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견조한 거 보면 계속 좀 봐도 될 만한 섹터인지 그렇죠. 지금은 네. 뭐 틈새 시장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런 장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특히 한국 콜마가 좀 생각보다 강하죠. 예,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이 한동안 너무 버림받았던 종목도 오늘 계속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요즘에 실리콘투도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추세가 살아난 거는 한국 콜마 같습니다. 한국 콜마, 코스맥스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예, 코스맥스는 조금 무겁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탑픽으로 보면은 콜마가 제일 그나마 콜마가 추세 전환은 좀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있었죠? 은행주도 좀 괜찮게 버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한지주, 뭐 신한지주, 그쵸? 하나금융지주, KB, KB금융, 이 정도인데 이쪽은 계속 좋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조정 국면 진입 순간부터 계속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방송에서 여기 한번 6월 말쯤에 급등 그러니까 KB금융이 움직이길래 그러면 조정의 신호탄이겠구나. 그럼 제가 오히려. 뭐 3주, 4주 뭐 이렇게 네네, 일주 이상 그때. 빠졌을 때 제가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이 벌써 이제 주봉으로 보면 4주째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피가 지금 4주째 빠진 건데 하루인데 이만한 봉을 만든 것이. 네. 그래서 요게 20주선 위로 안착을 다시 하면서 끝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조금 되돌림이 나오면서 제일 좋은 건 이게 양봉 만드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이 빠져서 힘든데 전쟁 전보다는 한참 올라와 있다. 참 그런 걸로 이제 위로를 삼아야 되는 게 진짜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하는데요. 오늘 LG전자가 장 초반에 진짜 괜찮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간다. 그리고 오늘 좀 LG전자, 현대차 다 좋았어요. 맞아요. 못 갔던 종목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 근데 이런 종목들이 LG전자는 물론 빨간불이지만 좀 많이 밀렸고 현대차는 버티지는 못했죠. 이런 그쵸. 것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랜만에 좀 괜찮았는데. 일단은
다음에 장 괜찮아지면 올라간다고 봐야죠. 예. 순서가 온다. 네. 오늘 이제 장 초반 힌트로 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오늘 보면 그런 외국인 거네요. 기관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다 양매수했어요. 네네. 예, 기관 외국인들 다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음. 반도체 쉬면 뭐 살까 이런 거 지금 다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쉬면 뭐 살까? 참 그럼 지수는 당분간은 만약에 이게 전제라면 좀 못 갈 가능성, 갇힐 가능성 아니면 좀 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열어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 거네요. 됐는데 현실화가 아니, 됐잖아요. 됐다. 여기서 바로 7,800, 8,000 될 수도 있지만 그럼 V자 반등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9,000포인트 넘어가기 어려울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4주 이상 한 4주 이상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는 기간 조정을 원했는데 가격까지 같이 조정받은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8,000포인트가 굉장히 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8,000포인트 부근에서 또 헤맬 수 있다. 네. 급반등이 나와도 이게 급반등보다는 완만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U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중간에 W 같은데 U자 같기도 하고. 음. 이게 V 이렇게 V는 뭐야? 내려간 거에 30%가 빨리 오는 게 V자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거에 30%가 한 일주일 안 걸리고 빨리 반등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닥 잡기 하면서 돌릴 수 있죠. 예, 바닥 잡히니까 천천히. 음. 예, 빨리 급하게 올라가기는 그 캐탈리스트가 촉매가 빅테크가 완벽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이거 너무 심했네 한국이. 왜냐면 아까 제가 마이크론 얘기할 때 마이크론 얼마나 그랬죠? 오늘 빠지면 6배 총 중반. 우리는 지금 4배 이렇게 갔잖아요. 실적이 내년께 맞다고 보고 뭐 조금 틀리더라도 뭐 5배 이상 안 되잖아요. 나냐 있죠 나냐. 나냐. 그러니까 네. 반도체 시장에서 2% 차지해 마켓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창시 메모리 이번 달에 상장한다는 거 거기보다도 에바켓이 그거의 3분 반도 안 돼. 반이 뭐야? 3분의 1도 안 되는 게 나냐라고 있습니다. 네, 나냐 대만, 플라스틱 만드는 대만. 되냐? 걔네가 어저께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은 투자 계획을 내년이 올해보다 4배를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신감. 근데 걔네 마진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하이닉스랑 비슷해. 걔네가 HBM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팔아서 73점 얼마인가 그래요. 73점 얼마인가 그래서 마이크론보다 조금 낮긴 한데 엄청 올랐어요. 자신감이 져갖고 투자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걔네 봤자 마켓시어 2%가 갑자기 뭐 4% 5%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 밸류가 얼마냐면 5.5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보다도 30% 20%도 지금 디스카운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뭐 잘못됐다고 아무리 우겨도 우리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니까. 맞아요. 그 2배 ETF가 꽉꽉꽉 해서 이빨이 차놨어요. 나냐? 작잖아 대만에서. 그게 뭐 10% 올라가든 5% 올라가든 아무 신경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시클리컬 주식이라서 6배는 못 가고 있는데 그 마이크론 6.7배 되면 다음번에가 나냐예요. 삼성하이닉스는 저 밑에 4배.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익스포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이젠 다 느끼는 건데 이미 뽀개지고 나서 이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반등이 V자로 와가지고 하기는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뭐 8,000, 9,000을 바로 안 가더라도 다른 걸 찾겠지. 그러면 LG전자처럼 엄청 많이 빠지고 LG전도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보는 거고 다른 것도 보는 거지. 현대차도 볼 수 있지만은 LG전자 좀 더 신선해 보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밸류에이션. 네. 그렇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저희도 방송하는데 이런 날 감이 쉽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만큼 또 힘들지는 않을 테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할 일도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할 일은 또 준비된 순서는 해야 되겠죠? 준비되어 있는 요리가 있어요. 여러분 좀 드셔주시고 맛봐주시고 요게 또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항상 가져오려고 노력은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날 소개해드려서 송구할 뿐이지 사실 가격은 상당히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갖고 왔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또 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 북경오리 가지고 왔는데요. 3팩입니다. 핫딜 3만 원대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요. 소비기한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2027년 4월 19일까지고요. 45% 거의 뭐 반값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왔고 1인
1인분에 6,633원 꼴이에요. 세 팩에 39,800원. 복날 특집인데 그래요. 이번 주가 복날입니다. 복날. 네. 아, 복날 여름 초복 특집 앵콜 재구매 1위 상품으로 그래서 가지고 온 건데 스테디셀러입니다. 9차 앵콜이고요. 핫딜 누적이 지금 2만 팩입니다. 2만 팩.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에어프라이어로 겉바속촉으로 만드셔도 너무나 맛있고 전자레인지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북경오리 통으로 구워서 육즙이 살아있는 그 맛 밀전병하고 이렇게 야채하고 소스하고 싸 드시면 너무 좋은데 특제 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머스타드에 찍어 드셔도 너무 좋고요. 한번 드셔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 복으로 초복으로 알고 있는데 15일. 닭도 좋죠. 네, 삼계탕도 좋지만 좀 색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북경오리 저희 괜찮은 가격대로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들여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은 오리 반마리 그리고 밀전병 특제 소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팩인데 팩당 2인분이니까 총 6인분 꼴이 되는 거겠죠? 네. 어떠십니까? 맛있네요, 제가 두 분, 맛있죠. 네, 맛 표현해 주실 동안에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겉바속촉. 네, 맞네요. 괜찮아요? 네. 오, 겉바속촉. 겉바속촉이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진짜. 제가 한국인들이 그걸 참 좋아하죠. 2월 달에 중국 가서 드셨어요? 북경오리 먹었는데 네. 그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맛있는 게 증명이 된 게, 9차 앵콜이에요. 9차 앵콜 아무 상품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사주셨으니까. 자주 나왔죠. 예. 그러니까요. 네. 자주 먹었어요 여기서. 그 맛 그대로예요? 네, 센터장님? 그대로 좀 어떠세요? 맛있고 네. 겉바속 촉촉하다. 그러니까 왜 그걸 원하냐면은 다른 나라도 그걸 원할 겁니다. 네. 근데 겉바속촉을 만드는 음식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 한국 사람들이 맛에 예민하고 네. 그러니까 미감 이상하네. 하여튼 그 미각. 미각에 대한 게 레벨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겠냐. 거기에 맞춰서 셰프들 만들고 혼자 개소리 한번 하고 아니요. 맛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이런 걸 먹어야지 또 이겨내죠. 힘이 나죠. 네, 이겨내죠. 예. 다들 힘드실 텐데. 오늘 진짜 채팅창에 얘기가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 너무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그 마음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도 네, 힘들죠 이런 날은. 그죠? 이런 얘기하면 뭔가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하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술인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어쨌든 드네요. 그 정도로 씁쓸한 시장이었는데 자 힘내죠 여러분. 다음 상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북경오리 세팩 핫딜 맛은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9차 앵콜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초복에 조금 닭 말고 색다른 거 드시고 싶다 하면은 이용해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품 넘어갈게요. 삼성 갤럭시북 가지고 왔는데 11세대 최초 79만 원 구성으로 가지고 온 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짠 이렇게 와 이거 왜 이렇게 가볍죠? 진짜 진짜 가벼운데 핫딜가 79만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파워 사양이고요. 11세대 코어 i5, 코어 i7 구성입니다. 램 15기가고 무게가 진짜 가볍다고 제가 지금 좀 깜짝 놀랐거든요. 1.05kg이네요. SSD 512GB, 1T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성능 노트북 요즘에 얼마나 해요? 그냥 이런 핫딜가로 안 사면? 고성능? 네. 고성능 뭐? 요즘에 그 엄청 맥북 비싸져서 같은 거는 한 400만, 그쵸? 300만 원 훨씬 넘지 않아요? 4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웬만하면 200만 원 이렇게 기본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고성이 칩 아니더라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준비한 삼성 갤럭시북 프로 79만 원대 저희 가지고 온 정말 강력하게 네 60% 할인된 가격으로 요거 한번 근데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가볍죠. 그래요. 제가 쓰는 것보다 크기가 더 큰데 화면은 큰데 무게는 비슷하네.
보통 LG 그램을 네, 이제 들 때 저도 LG 그램. 가벼운 걸로 많이 소구 포인트를 잡는데 요거 진짜 가볍네요. 근데 LG 그리고 그램보다 좀 튼튼한 것 같아. 그것도 좋고 요것도 튼튼한데 그좀 튼튼해 보인다. 가볍지만 이렇게 갤럭시 볼 11세대 최초 79만 원 A급 리퍼 12개월 무상 보증 가능하고요. 1.05kg 초경량입니다. 60% 할인된 가격이니까 노트북 바꿀 때 되는데 하시는 분들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무리는 해야죠. 아이고, 참. 내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떠나서 V자 반등이 어렵다?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도 사실은 장담을 당연히 못하죠. 뭐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다 참고해 보면 반등이 만약에 나와도 그 폭에 따라서 어떤 세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센터장님 시장에 대해 조언 좀 해주세요. 할 말이 없네.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건희 대표님 하시지 뭐.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은 드릴 수 질문? 있는데. 네. 이런 거. 전 사실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네. 주말 동안 쌓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메타 수익화 방안 뭐 이런 거 메타발 뭐 이런 게 좀 네네. 진정됐다든가 예, 예. 사실 최태원 회장 인터뷰에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헤게모니 그런 게 센티가 메모리 쪽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도 그러니까 빅테크 쪽으로 넘어가고 반도체나 특히 메모리 이쪽은 좀 눌릴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미 염두에 두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미 그렇게 너무나 방향을 방향이- 확실히 아. 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누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그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누를 수는 언제가 누가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받아내니까 예탁금이 빠지는 게 제가 신경 쓰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보다 빨리 더 원래 거칠게 온 거죠. 그 국민연금은 이렇게 빠질 때 자기네가 운영하는 건 아마 팔질 못할 겁니다. 오늘 사드시는데 국민연금이 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네 멋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7,800에다 싸다 싶으면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일 더 빠지면 내일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 이게 안정적인 게 지금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그 촉발된 것이 아까 헤게모니가 저는 그게 한 80%, 70%는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까? 그날도 미국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비빌 연독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올라가길 바라지만은 주말에 그건 이제 좋은 얘기 있었는데 아까 말한 ADR 포함해서는 ADR은 반대로 해석했다. 미국에 사는 그 주식으로 좋은 산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ADR이 말이죠. 우리 한국이 10% 빠졌잖아요. 네. 지금 괴리가 얼마 됐죠? 29%. 29%. 30몇 프로야. ADR이 지금 본주보다 지금 30몇 프로가 비싸다고. 이런 정도의 벌어진 경우는 티스임스 없었어. 우리가 이게 바꿔주지 않아서 그런데 ADR이 빠질 수도 있죠.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ADR이 얼마만큼 빠지는가 봐야 된다. 빠지는 게 당연하고 어저께 꼭대기 잠수하면 다 일단 물리는 건데 ADR 빠지고 ADR 빠지는 거하고 마이크론 빠지는 게 둘 다 빠지는데 얼마나 빠지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 많이 빠지면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어느 정도 빠져야 돼.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좋은 거야. 네.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안 돼. 거기 뭐 미국의 ADR하고 마이크론 10% 빠진다. 진짜 거시기할 거고 한 적당한 한 5에서 10%? 이 정도 빠지고 네. 그다음에 아까 좀 침착해지셔서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면 좀 안정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약간의 저도 이쪽에 인발브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개별 주식을 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도 낙관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번에 6월 8일에 말씀드렸지만 180만 원, 190만 원이면은 사실은 이때 못 들어가면은 그냥 한국 주식 하지 맙시다. 그냥 디펜시브로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오케이? 네. 저는 들어갔더라도 물려도 손절매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왔다 갔다 하죠. 만약에 들어갔으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 때보다 내려갔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된 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중을 어느 정도 알아드릴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말씀 들었고 대표님은요? 네. 이제 이 정도면은 그냥 사실은 매우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우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마음의 소리는. 네,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그 다음 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여전히 센티가 무너졌다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현금을 아낄 때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을 때 사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보자,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뭐 이번 급락은 큰 이유가 있나요? 오늘 빠진 이유가? 이유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히 여러 네. 가지가 있다는 건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얘기들 가지고 지금 울고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 그러면 네. 수급이 풀릴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또 주가는 다시 또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뭐 괴롭지만 숫자를 보면 괴롭죠. 예, 근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다. 예,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손절을 하거나 여기서 이제라도 끊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물론 이제 더 빠지면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위험 관리를 할 수준은 이미 좀 지났어요. 예, 그래서 좀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적어도 3% 이상의 반등은 나와야 된다. 나온다면. 나온다면. 그래야 우리 조금은 지난번에 살아있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다가 한 2%에서 끝나버렸죠. 네. 예, 그렇게 약한 반등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위로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사이트가 사이카. 걸렸는데 그걸 2%까지 밀어버리면 사실은 되게 약한 시장이 돼버린 거죠. 거다. 네, 네. 심리가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내일은 3% 이상의 상승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예, 그러면 아마 좀 반등의 빌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말씀해 주신 두 분도 또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진짜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만원님이 2만 원 이렇게 쏴주시면서 기운 내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공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 이건희 대표님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오늘 KB증권 프라임클럽 팀장이신 민재기 팀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사이트까지도 또 함께해 주시죠.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